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순서입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 차곡차곡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죠. 한국투자증권 알미온스타 김성훈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타를 할 때만 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화면에 실시간 헤드라인 나와 있는데요. 와, 1년의 수입이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데요. 네네. 제가 직업을 바꿔야 될까 이 고민도 살짝 들 정도입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유튜브를 운영하는 1인 방송 유튜버 있잖아요. 이 유튜버의 인기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튜브에 이어서 이제는 가튜버라는 별명까지 명칭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런 방송 채널에 대한 미디어 다각화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좀 자주 보세요? 네, 뭐 한동안 제가 아프리카 TV 먹방을 좀 보다가 먹방, 너무 예, 이제 야식을 유행이었죠. 요즘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먹방을 좀 끊었습니다. 근데 요즘 주가 흐름 보면은 아프리카 TV도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제 달리고 있고요. 예. 이러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튜버의 성장폭은 사실상 개인들의 다양한 니즈와 함께 모바일 이 스마트폰의 이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개인 방송의 인기도 많이 높아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앵커님도 이제 여기 또 이 그 BJ로 활동하시나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심각하게 예상이 고민을 되고 해봐야 있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엠블랙이라는 그 그룹의 지오라는 가수도요. 가수 활동을 접고 네. 개인 활동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뭐 넷플릭스의 인기와 함께 이 미디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어떤 주목을 종목들이 해봐야 있어요? 되죠. 연관되는 것들. 뭐 사실 이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TV.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관련주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영화 관련 사업에서 또 연계가 있는 제이 콘텐츠라든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미디어주의 흐름도 좋은데 이런 미디어 채널의 다변화 이런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로 좀 제시해드리고요. 이 산업생산 관련 지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돼서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했대요. 그런데 네.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반도체 호황 그리고 자동차의 반등 이것들이 담겨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또 쏠려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도 우리가 발표해서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일부 종목에 이제 국한돼 있는 산업 생산 증가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서 만약에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공급 과잉 우려감이 나오면서 꺾일 경우는 그러한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우리가 전망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위축에서 지금 회복 단계로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라든지 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하락의 우려감이 있었을 때 메꿔줄 수 있는 업황 자체가 빠르게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 두 종목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는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대장주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 소식으로 3.5%나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결국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된 내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던 이 삼성전자의 지분 중 일부를 처분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블록딜로 1조 한 2천억 원 가량의 물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차원이라고 답했는데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사실 삼성전자가 그 힘을 당시에 못 쓰고 있어서요.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블록딜이 다 정리가 돼서일까요? 오늘은 좀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이런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이슈가 사실 장기화된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 자사주 소각 이슈로 인해서 10%대가 넘어가면서 그러한 넘어갔던 0.45%의 지분을
이제 삼성생명과 그런 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 화재가 정리를 하면서 요건을 다시 한번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물산이 남아 있는데 삼성물산에 대한 오보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뭐 전폭적으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이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자본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판 3심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지배구조 이슈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주가의 흐름에서는 일단 보여지지 않고요. 단 이제 삼성전자만 하나로 봤을 때는 주가의 낙폭 과대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2분기 예상보다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 이슈 때문에 오보행 이슈로 빠졌다면은 매수적인 흐름으로 당연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다 이렇게 당연하죠. 보시는 거예요. 예. 반등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삼성생명과 화재도 볼까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주가의 부진이 잡히고 있네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삼성생명이나 화재는 앞서서 우리가 유럽발 금융위기, 이탈락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금융사들에 대한 이 차익실현 물량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이라고 보고요. 삼성화재나 생명, 사실상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에서 좀 변방 종목으로 우리가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의 이 약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변수에 의한 하락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금융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대외 변수라고 하시면 이탈리아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특집 코너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찍혔네요. 다음은 바로 OCI 소식입니다. 태양광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잘 매치가 안 돼요. 제약바이오 산업에 이번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이 내용 체크를 해보실까요? 화학 에너지 전문 기업이죠. OCI가 부광약품과 손을 잡게 됐습니다. 양사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섰는데요. 50대 50으로 합작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중에 설립을 하고요. 공동으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신약 개발, 유망 벤처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CI 사실 어제 주가는 6.4% 급락을 했는데요. 태양광 부진을 딛고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대체제 역할을 해준다라는 측면으로 반등을 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산유국들의 이런 그 감산을 완화시키겠다는 흐름에서 유가 하락과 함께 주가가 조폭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발표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강약품과의 그런 제휴를 통해서 이 제약업종, 최근에 이제 인구의 고령화를 통한 뭐 긍정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바이오 업종의 사업 부분을 한 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산업에 진출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세계 4대 이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루사이돈이라고 해서 정신분열증 치료제에서 임상 3상을 돌입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가 되는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단연 이제 돋보이는 종목으로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가 봤을 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올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진 않았잖아요. OCI가 네네네. 좀 힘들었는데 어디까지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사실은 뭐 전에 고점이었던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으로서의 부진 여파는 일단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순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공급 부족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이런 태양광 보조금의 약세로 인해서 OCI가 좀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태양광 이 신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성장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OCI 주가 하락할 때마다 좀 관심권으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태양광 플러스 이렇게 미래 먹거리까지 찾아나가고 있는 OCI 주가의 흐름 지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참 쓰린 이슈네요. 한국 GM 공장이 2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오늘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는 건데요.
공장 정리를 위해 필요한 소수 인원을 빼고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그동안 군산 공장에서 생산해온 준중형차 크루즈와 다목적 차량 올란도도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폐쇄 후에 남은 군산 공장을 제3자에 매각을 하거나 자동차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도 위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연관돼 있는 100여 개 협력사들이 그렇죠. 지금 패닉 상태라고 해요. 뭐 100개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 뭐 폐쇄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뭐 이제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창원에 다녀왔었는데 예. 거기 분위기도 조금 이제 암울한 분위기였다라는 점.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데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 GM이 이제 좀 그 쇠락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자동차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성차 업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MS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부분에서의 SUV 시장 이제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동안에 부진했던 2분기 이후에 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점진적 회복 매출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은 일단 이 매도 사인을 조금 이제 드려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T 모티브라든가 SL 이렇게 좀 그 부진한 주가 흐름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30% 이상 하향하는 그런 이제 레포트도 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의 이 관세 여파들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매출 SUV 시장에 또 이 신차 출시로 인한 또 판매 비중 증가 쪽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셔야겠습니다.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는 좀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이 여파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완성차는 조금 다른 시각, 중국 쪽의 시장 회복세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긍정적인 평가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임요원스탁 오늘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